오늘 중국 증시 하락 개장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보다 0.5% 떨어진 3,616.54로 개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증시가 IPO, 즉 기업 공개를 재개합니다. 중요한 또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약간의 또 긴장 모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합니다. 이 상장 과정에서 약 1조 원의 증시 주변 자금이 좀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금 시장 동향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변화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국의 산업 그리고 기업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헬로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정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한타증권 현정우 주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금 빈곤 퇴치 총력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빈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빈곤 퇴치 총력전 승리 쟁취에 관한 결정 문건을 승인했습니다. 향후 5년 약 13차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현재 중국의 7천만 빈곤 인구의 빈곤 탈피를 목표로 재확인하였고요. 현재 각급 당 조직 및 정부로 하여금 급별로 군령장까지 써서 약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빈곤 탈출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의 빈곤 지역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 13.5개년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 지역인지 그리고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급 빈곤 현은 주로 중서부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륙 지방들이 현재까지 발전이 좀 더딘 게 주요 영향이고요. 특히 서장 자치구, 통칭 저희는 티베트로 굉장히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요. 티베트와 운남성에 가장 많고요. 특히 티베트 지역 빈곤 산안이 좀 유난히 심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가 좀 특별한 경향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의 빈곤 퇴치 관련 재정 지원 강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재정부에 의하면 중앙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통해서 빈곤 인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빈곤 지역에 사용된 재정 지출은 11년, 12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 31% 늘었습니다. 이후 13년, 14년 자료는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알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재정 지출 중 농업 생산의 발전과 농민이 생활 개선에 비용된 비중이 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보장 산업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의 농림수 지출도 2008년 이후 약 연평균 20% 이상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요. 동기간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4년도에도 GDP 성장률을 크게 하향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빈곤층 지원 관련 재정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 중국 1인당 일간소득이 1.25달러 이하인 비중은 지난 30년 동안 큰 폭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지금 1981년에 40%에서 2014년에는 5%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7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빈곤 인구에 대해 향후 5년 내에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년 약 1,400만 명 정도 그리고 월평균 120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대규모적인 빈곤 퇴치 과정을 거쳐 현재 중국의 빈곤 인구는 노동 능력이 좀 취약하거나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서부 지역에 현재 빈곤현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급 빈곤현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중서부 지역에 있는데 현재 14년 10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현재 국가급 빈곤현은 총 665개로 이 중 국가급 빈곤현이 592개, 특수지역인 서장자치구에 약 73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빈곤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장자치구와 운남성으로 각각 73개 있고요.
빈곤형이 가장 많이 집중된 만큼 현재 2개 행정구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빈곤대치 관련 재정 지출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서장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최빈곤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장자치구의 정치견화 문화 중심인 정부 소재지인 라싸를 제외한 73개 현 모두가 현재 빈곤형으로 지정되는 등 현재 그 빈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티벳 통칭 서장자치구는 단순히 빈곤대치 차원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서장자치구가 굉장히 특별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티베트 지역과 타 지역과의 빈부격차를 축소해 티베트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 안정을 좀 도모해야 되는 과제가 산적해 있고요. 외적으로는 현재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이 바로 티베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티베트 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은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현재 빈곤대치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장자치구, 즉 티베트 지역의 현재 소재 상장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장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낮추한 지역이지만 경제 성장이 현재 장기적 고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재정 투입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국 정부의 빈곤대치 관련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우선 서장자치구 소재 상장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서장진흥지수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상해 종합지수 및 심천성분지수를 앞서고 있고, 현재 총 11개 상장사가 있고 2개 상장사가 현재 수강등 거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아주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빈곤 퇴치 움직임.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네요. 지난 23일에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결재 문건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중국은 워낙 자체적인 인구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또한 그 빈곤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7천만 명 규모라고 하셨어요. 5년 내에 이것을 완전 퇴치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임님, 그중 특히 빈곤 인구가 집중된 곳이 중국의 중서부 지역이다. 빈곤 퇴치의 최전선인 서장자치구에 상장된 그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티베트 관련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한 몇 년이었죠? 2008년 정도에 티베트 사태로 많이 좀 이름을 들어봤던 지역인데 이런 모멘텀이 또 있는 거라는 걸 전 또 처음 알았네요. 후강퉁 거래 종목 2곳이라고 하셨어요. 어딥니까? 네, 일단 현재 2곳이 있고요. 현재 상장사는 총 11개입니다. 일단 그 전에 서장진흥지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티벳에 있는 주요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회사를 통합해서 현재 중국의 윈드 사이트에서 목권해서 만드는 가상의 지수고요. 현재 이 중에서는 수강품 거래가 가능한 회사 한 2군데, 매화생물과 그리고 티베트 투자발전입니다. 티베트 개발투자입니다. 현재 총 11개사 중에 보면 제약사가 4개사, 주류 1개사, 비철금속 1개사, 부동산 개발 및 시멘트, 건설이 3개사, 광업 1개사, 그리고 매화생물 1개사가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개발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티베트 개발 투자와 현재 합성조미료 및 생물화학비료 생산 기업인 매화생물입니다. 매화생물 같은 경우에는 헬로우차이나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익숙한 종목일 텐데요. 일단 그럼 티베트 개발 투자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광업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고요.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 수준의 중견 부동산 건설업체입니다. 최근 자산 재편을 통해 제약사에서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전환했고요. 현재 주력 사업은 판자촌 개발 및 일반 분양주택 그리고 보장형 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현재 티베트 지역의 다수의 부동산과 함께 향후 티베트 지역 판자촌 개발 산업 및 도시 정비화 산업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티베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 산업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재 사업 구조 다각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주가 자체는 티베트 테마주가 주목받으면서 현재 최고가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PER에서 약 200배 이상으로 치솟는 듯 이제 티베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 가져야 하겠지만 매수는 조금 시점을 두고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매화생명은 후강등 대표 종목으로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한번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력 산업은 조미료, 아미노산, 배합비료 등 생물 발효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 최대 아미노산 생산 기업으로
생물 발효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재 조미료 등 전 세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티벳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과 함께 높은 이익 성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한번 제가 주목해볼 만한 기업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티베트 관련 11개 상장사 중에서 후광퉁 거래기업 2곳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해봤습니다. 광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티베트 개발투자였습니다. 중견 부동산 건설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티베트 지역의 판자촌 정비 사업이 앞으로 아무래도 빈곤 퇴치와 관련해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혜를 예상한 것 같고요. 다음 매화생물인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아미노산 생산 기업인데 티베트 지역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주임님 이제 두 기업 중에서 특별히 매화생물 쪽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적과 사업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매화생물은 약 5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2002년에 설립한 회사고 2009년에 오주명주 그룹에 합병된 이후 현재 모습을 갖췄습니다. 주력 제품은 MSG, 그리고 라이신, 트레오닌 등 조미료 및 아미노산 중심의 바이오 제품 생산 기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말씀드린 5조 원 수준입니다. 현재 매출 구간을 상반기 기준으로 좀 보시면 MSG에서 41%, 아미노산 부분에서 38%, 전분 10%, 그리고 미생물 단백질에서 약 3%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중국 MS 시장은 매화생물, 이판생물, 푸풍그룹 3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매화생물은 2위인 선두 기업이고요. 향후 지속적인 실적 향상을 통한 주가가 상승하리라 현재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상반기 매출과 실적을 좀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자산 소폭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순자산은 약 1% 정도 증가했고 매출액은 21%, 현재 지배주주 순이익은 현재 41%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을 구가하게 된 거는 최근에 MSG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인데요. 제품 가격에 있어서 MSG 평균 가격은 약 6.8% 상승했고 트레오닌과 라이신은 각각 15% 그리고 11% 증가했습니다. 현재 순이익 자체로도 본다면 MSG에서 1억 2천억 엔, 그리고 트레오닌 3억 위안, 라이신 판매량은 46% 증가해서 현재는 아직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MSG 부분과 트레오닌 부분의 수익성 향상은 동사 전반적인 순이익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MSG 시장 경기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라이신 생산량 축소에 따라 동사 이직은 여전히 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MSG 가격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톤당 9,000위안까지 올랐고 현재 업계 재고가 부족함으로 하반기에는 9천억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신은 적자를 기록한 지 1년 이상 되었으나 현재 생산량 축소와 함께 향후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매화생물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재 조미료 시장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 이제 과점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매화 조미료 가격은 톤당 5,000위안에서 현재 톤전 8,5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고요. 원재 재료인 옥수수 가격과 공급이 어려움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조미료 업계가 세 차례에 구조조정을 거쳤는데 2011년에 시작했고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를 통해서 조미료업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상승됐고요. 현재 중소업체들은 2, 3년 적자를 본 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퇴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은 결국 상위 3개사의 과전 시장으로 변화했고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조미료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결정력을 현재 공급차 측에서 가지게 되는 과점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미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적 상승에도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화생물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미료를 포함한 바이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5조 원 규모 3분기까지 실적도 괜찮았네요. 3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20%, 40%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이 조미료업의 구조 조정이 크게 완료가 됐다. 말하자면 옥석 가리기가 완료됐다는 점, 매화생물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이후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 실적 증가를 예상하시는 건지요? 전략적인 포인트들 함께 짚어주세요. 네, 일단 매화생물은 현재 조미료 시장에서 과점이 가장 큰 투자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조미료 시장에서 과점은 라이신 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조미료업에서 과점 체제 구축을 통해서 실적이 증가했고요. 지금 유일하게 적자를 보는 산업부가 라이신 산업부입니다. 하지만 이 라이신 산업은 조미료업을 뒤로 해가지고 뒤를 이어서 현재 이 부분도 같이 구조조정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라이신 공급업체는 17개사가 존재하고 대부분 2009년 11년 산업호황기에 시장 진입 및 증설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를 통해서 이제 공급 과잉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라이신 가격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해 각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상위 업체 4개사가 저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소업체 퇴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라이신 가격도 지속적으로 저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 적자 부분은 오히려 상위 4개사들이 오히려 유도한 적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미료 시장의 구조조정을 끝내고 이 매화생물의 실적을 견인했다면 향후 라이신 역시 상위상 업체들로 과점을 통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티베트 지역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현재 동사 주가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에서 주요 지역은 티베트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티베트 기업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화생물은 상대적으로 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티베트 지역에 대한 정부의 빈곤 퇴치는 현재 티베트 라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매화생물 주가의 상승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보면 실제로 시장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예상합니다. 네. 짧게 그 가격 전략도 혹시 정하셨으면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죠. 네, 현재 가격대에서 약 8.5 위안 수준에서는 매수하시기에 크게 부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20 위안 그리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손절은 7 위안 정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인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현정우 GM이었습니다. 오늘 헬로차이나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곤 퇴치 움직임과 관련한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